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가면서 두 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 아가방을 제때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하면서 찾게 되는 첫 번째 팀이 여기입니다. 요새 많이 찾죠? 뭐 주가가 저희가 시작할 때가 2,600 아마 7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넘어섰고 주식 아가방 하는 사이에 2배 올라버렸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2배는 안 오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주가가. 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코스피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주식 방송에서 하는 그런 기술 분석 말고 본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코스피만 가능한가? 5천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만 얘기했거든요. 만 가능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 다 연결된 얘기 같아요. 저는 부동산 이번에는 정부가 이길 것인가? 첫 주제 코스피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거죠. 여러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누가 사야 되잖아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시장이 좀 오르려면은 유동성 장세가 기본적으로 그라운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요. 유동성 장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건 기본이에요. 바탕이고. 예, 만약에 그 토양이 흔들리면 씨앗을 내리기 힘들잖아요.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실적이에요. 물건이 안 좋아. 그럼 지갑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이 물건 좋아. 그럼 봐봐. 엄청 잘 팔고 있어. 실적이 어마어마해. 오케이. 라고 하는 명분이 일단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책 모멘텀이에요. 그래, 나 돈도 있고 물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 파는 물건들은 내 눈에는 양이 안 차. 그거는 평가절하해야 돼. 왜? 늘 뒤통수 치지, 불투명하지, 뭐 좀 투자하려고 그러면 뒤로 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긋지긋해.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바꿔내겠다고 정조준을 딱 했잖아요. 상법 개정 1, 2차 다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딱딱딱 했고, 시장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상화 조치를 앞으로 한치의 누수 없이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게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어요. 기존에 알던 한국이 아니네. 예전에도 유동성 장세 있은 적 많아. 그리고 삼성이나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최고 실적 낸 기간이 뭐 없었어? 있었지. 왜 평가절하했냐면 한국이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점수보다 디스카운트 했었는데 이제 디스카운트 할 이유가 없어. 심지어는 잘하면 이제 프리미엄까지도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시장 정상화 조치, 정책 모멘텀. 이 세 개가 저는 동시에 맞물렸다.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분석을 할 것 같고 이제 비전문가가 비전문가 일반의 눈높이에서 또 해설해 주세요. 예. 저도 이제 주식시장 오래 있었지만 주식시장도 결국 재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같이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이랬는데 외국인도 사고 한국 국민들도 주식을 사고 이러고 있거든요. 분석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신뢰가 쌓이고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추세를 보면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요. 신뢰를 갖고 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또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산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외국인들이 거기서 얹어주는. 근데 왜 신뢰가 갑자기 생긴 거냐? 정치가 바뀐 거죠. 제가 월스트리트에 의자에 앉아서 매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신흥국이거든요. 주식시장으로 하면 한국이. 신흥국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뭘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기업의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회사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정치를 일단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지 않아? 그 지점에서 한국이 특별하게 탁 떠오르는 거죠. 봤더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있다. 결국엔 재화나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누가 사선대, 외국인도 사고 한국 국민들도 사고 이런 거죠. 월스트리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인 북한과의 문제 이거를 스스로 계속 들었는데 그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든 건 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뭐 남북 문제, 뭐 그렇지. 전쟁.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했지.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야, 이제 영어는 반말이니까. 저는, 야, 한국 국민들도 한국 주식을 안 사고,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안 사는데 너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그렇지. 맞아.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맞아. 연금도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줄여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국민들도 전부 다 외국 가서 뭐 엔비디아 사고 구글 사고 이것만 샀지 한국 주식 안 사요. 한국 증권사들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미국 거 사라고.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보기에 한국 국민도 안 사는 주식을 나한테 왜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까도 이제 갈비선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자기 고기 안 먹어. 근데 저희한테 팔아. 그럼 믿음이 안 가잖아요.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국 국민들이 주식을 안 산 거였다. 한국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시장을 믿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커다란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시동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난해 주식아가방 강연을 22회 했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했으니까 44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13,000명 정도를 뵀어요. 그런데 강연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요. 사람들이. 이거 3.1 운동 때 만민 공동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큰 변화가 전 일어나고 있다. 신뢰가 쌓이는 거죠. 엊그제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엄청 샀어요. 주식시장이 망하기를 바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언론에도 있고.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폭락이거든요. 5%는. 신났어 정말. 기사 막 쏟아내고. 하루 만에 다 회복했어요. 하루 만에. 중요한 게 빠질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샀어요. 다음 날은 외국인이 사서 올립니다. 예전에는 반대였거든요. 흐름이 바뀐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네, 신뢰가 생긴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이 판에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고 봐요. 유동성 몇 년도에는 또 몇 년도에는 다 그런 적이 과거에 있어요. 삼성도 히트 칠 때 있어. 히트 칠 때 있어요. 피크 칠 때. 현대 히트 칠 때 있고 뭐 화장품 잘 팔릴 때 있고 조선 사이클 좋을 때 있었어요. 그 수많은 소재들이 그동안은 다 저평가받았던 이유는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하면 늘 뒤통수 맞고 여기는 안 되라는 게 있었는데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 오자마자 될 것 같아라고 외국인들이 믿었어요. 이광수 대표하고 둘이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형님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 이거 세상 바뀔 것 같은데 우리 편한테 먼저 알려주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5월인데요. 외국계에서 그때만 해도 2200이었거든요. 3100 간다, 3200 간다라는 리포트가 처음 나온 게 당선 전이에요. 그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리더십. 이 교체 때문에 한국은 이제 바뀔 거야라고 해서 이미 그때 외국계 리포트가 3100 이상을 전망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게 얼마나 큰 모멘텀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예. 다음 달에 BTS 앨범이 나와요. 전 세계가 지금 막 들썩들썩해요. 멕시코 대통령은 막 공연을 제발 잡아달라고 막 대통령이 나서서 BTS가 이번에 공연을 하면 총 BTS의 새 앨범과 공연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매출이 얼마일까? 대략 1조 2천억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 지금 하이브에다가 그 가격을 얹으면 야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건강한 판단을 하고 하이브를 샀다 이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시장은 어땠냐? 다음 달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오늘부터 주식회사 BTS를 분사하겠습니다. 그럼 BTS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이브에 투자했던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 BTS를 따로 떼는 회사가 재벌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빼먹었어. 예.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해요. 근데 예를 든 겁니다. 갑자기 삼양식품에서 주식회사 불닭볶음면을 분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양라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 로컬 회사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자들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막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하고 여당이 입법으로 밀겠다 그러고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지고대로 하이브가 얼마야? 삼양식품이 얼마냐? 그걸 믿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제값을 주는 거예요. 유동성,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실적, 그 모든 호재를 믿어도 좋게 만든 맞아요. 정부 여당의 시장 개혁 조치와 그게 신뢰를 얻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이 지금 4번째잖아요.
그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처음에는 다 좋은데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네모난 거를 내놨는데 발효될 때는 동그란 게 돼 있어. 사기 아니야, 사기. 우리가 보기엔 동그란데 그거 한 두 번만 맞으면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반복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정치인들한테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과외 선생님으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무슨 큰 이슈가 터진 것 같은데. 큰 토론이 있는데 과외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단히 해박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사실은 알고 계신데 제가 양심 고백하는데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인들의 이 실력을 바로 간파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에요. 과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맞아. 맞아. 과외가 필요 없는 수준이 아니야. 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예요. 한 명만 아니까. 뭘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 양반이 제일 잘하니까 맞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ETF 사고 그냥 가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식 시장을 분석할 줄도 모르고 내가 1월 달에 5천 간다 그랬는데 두 분은 오랫동안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갑자기 5천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내가 이제 진행하니까 그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지. 이거는 메가 트렌드예요. 대선도 메가 트렌드거든요. 누군가 당선이 되잖아요. 메가 트렌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움직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메가 트렌드를 일으킨 거예요. 주식시장을 향하는 엄청난 힘으로 쭉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불안함이 있죠. 불안함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을 돌아봐요. 그냥 있네? 오케이.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정도 되는 자연재해가 그렇죠. 네. 자연재해가 덮쳐가지고 막 대홍수가 나와서 우리가 막 떠내려가고 그런 정도의 자연재해만 아니라면 나는 쭉 간다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코스피 5천 딱 넘은 날 사실은 5천 넘을지도 몰라고 미리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가 5천을 원래 잡아놨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5천을 넘어가지고 너무 좋은 분위기였죠. 그 5천 때 대통령이 첫 번째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느슨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화 아직 반도 안 왔다. 저는 속으로. 거기서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속으로 만 보고 있다고 봐요. 나는 만 간다고 봐요. AI 쪽에서 최근에 갑자기 3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에서 성과를 내고 우리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우리 사이즈의 나라들이 있어요. 캐나다나 뭐 싱가포르나 뭐 유럽에 한국하고 붙어야 되겠다 이거 AI는. 너는 그때 퀀텀 점프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전형적인 산업이 방산이거든요. 방산도 지금 놀랍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산의 큰 두 축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 거를 살 수 없는 그쵸. 나라들이 있잖아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거를 사는. 한국의 딜리버리가 좋아요. AI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만을 제시한 데는 없죠, 아직. 그 양반들은 3천 얘기했던 양반들이에요. 그 양반들은 5천 얘기 안 했고. 나는 5천 네. 얘기했고, 이제는 만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총수님이 우리 만 간다라는 그 전망에 제가 한치의 토를 다지 않고 이건 무조건 적극 동의한다. 네, 그렇게 제가 비율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강연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전국을 돌아가면서 만나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좀 더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계획이 이제 좀 접을까? 근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얻고 제가 5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만 간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7,500 전망이 나왔어요. 예. 어디서 나왔어요? JP 모건. 해외에서? 네. 늦네, 애들이.
7,500까지 그럼 어떻게 전망하느냐? 7,500에서 만은 엎어지면 코다할 때요. 또 생각해 보면 총수님 논리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7,500이 지금 그 제도권에서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만은 충분히 가시권이죠. 네. 아니 7,500인데 왜 만을 못 가?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선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 정도 냈는데요. 올해 전체가 200조 원을 이상을 예상합니다. 이거 올해 전망치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더라고. 애플을 제끼고.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를 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나 좋아하기로 했어요. 네. 나 이 자리에서 몇 년간 욕했거든요. 큰 변화죠. 그럼 몰라요. 대만의 TSMC라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원화로 환산하면 시가총액이 2,500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5조 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4분기에 40조 원을 냈고 올해 예를 들어서 1분기에 30조 원, 2분기에 뭐 40조 원, 50조 원을 내면 이제 TSMC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주가는 훨씬 더 낮다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돼. 삼성전자가 2배를 간다. 2,000조 원을 가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할 만 필요가.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나중에 굉장히 큰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 간다는 사람 덜어 있었어요. 이광수 대표님도 사실은 5,300, 500은 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5천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명 1월 안에 간다고 그랬어요. 맞아.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1월 안에 간다고 그랬어요. 와, 그거는 유일하게 맞춘 사람, 전 세계에서. 북반구에서 유일합니다. 나는 주식시장을 몰라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거지. 사실 저희가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게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좋은 세상이 오면 주가도 오를 텐데 특히 우리가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뉴스공장에서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돈 얘기 안 통할 것 같잖아요. 뭐 불로소득이라고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부터 주식 얘기합시다. 내 눈치가 빠르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네. 그 감각이 제일 좀 천재적이었다, 위대한 비유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좋은 말이니까 계속 해주세요. 예.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저는요 너무 진짜 왜냐면 너무 모르시잖아요 주식 투자. 근데 그 이후로 우리 편이 투자를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이 진영에 나이 먹고서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광수 대표님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윤석열 파명되고 대선 국면이 벌어질 때 강남의 부자분들이 이걸 빨리 읽고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바로 보이는 거죠. 돈에는 근데 감각이 정작 있잖아. 우리 편은 주식에 대해서 그거 사기야. 없는 사람이 당해왔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뭐 불로소득 아니야? 투자했다가 이러면 어떻게 뭐 늘 이런 마음이었는데 뉴스공장이라는 우리 진보 최대 매체에서 주식 아가방이라는 코너를 달고 이제 우리 주식 얘기합시다라고 한 뒤부터 저희 각자 뭐 페북이나 강연이나 저희 유튜브 와서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우리 편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돈 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돈도 같이 우리 벌고. 편이 모를 맞아요. 뻔했어요.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민단체에서 어렵게 일하시고 이거 보고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조금씩 수익이 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재용도 호감 됐잖아. 이재용 회장 한번 다스베드 나오실래요? 저는 충분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고 봐요. 이재용 회장이 이걸 보고 그래 내가 한번 나갈게. 와, 나 진짜 찬양할 거야. 내가 한 10년간 욕했는데 찬양할 거야.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네. 아니 대통령도 어떤 자리든 찾아가잖아요. 내가 광고 달라는 거 아니야. 삼성 광고 안 줘도 돼 나는. 그럼요. 우리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광고 필요 없다고 만 가는 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아, 좋잖아 그러면. 맞습니다. 연락이 안 돼.
우리 작가들 도달 범위 바깥에 있어. 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럼 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봤더니 지금부터 만 가려면 시총이 약 8,500조에서 9,000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시총이 지금 5,000조를 넘었거든요. 그제? 그러니까 4,500조 정도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실적 봐봐. 삼성이 1,000조, 뭐 하이닉스가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걸 많이 사고 있는 편인데 윤석열 때는 막 다 짐 싸갖고 나갔었거든요. 예. 씨발. 예. 여러분 그 옛날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이사이에도 우리나라에도 왜 좋은 호재들이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보지도 않아. 묻고 따지지도 않고 9개월 연속 순매도. 한국에서는 짐만 빼. 아예 짐을 싸고 나가던 시절이었고요. 걔네들만 나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빠져나갔지. 48%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이제 엉망진창이었잖아 그때는. 맞습니다. 씨발 진짜. 5년 했으면 진짜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 뻔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을 전망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 짐 싸서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외국에 있는 큰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JP모건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핵심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외국인은 아직도 한국 투자에 미온적이다. 이거 뷰만 바뀌면 지금 들어오는 돈은 돈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부동산 최근에 강에 때리고 있잖아요. 부동산 그 자체를 잡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서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들 나와서 주식으로 들어오라고 물꼬를 일로 트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쭉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미래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제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죠.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서 거의 75%, 78%가 부동산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나와서 주식시장을 흘러들어가기 그렇지.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 거대한 물꼬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뭐 건설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거기에 영향받는 기자들이 막 부동산을 때리면 항상 선거는 보수에게 유리했으니까 요것만 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연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꺾이고 있어, 지금 걔네들이. 왜냐면 대통령이 매일 때리니까. 매일 때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애잔한 거죠. 왜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이러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애잔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났어요. 뿅망치. 거기서 진짜 변화를 일어나려면 함께 해야 된다. 혼자서는 절대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죠. 저는 이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도 성격상 한 번 물면 또 안 나요. 대통령의 SNS는 엄청난 큰 망치입니다. 본인이 직접 정책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속으로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주식으로 물꼬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때리는 게 도덕적인 재단이었어요. 너의 욕망은 너무 과해. 앞에서는 그 말을 듣고 있어도 뒤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 욕망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욕망 자체를 문제 삼으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쪽에서 풀어. 하고 물꼬를 그쪽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돌릴 곳을 찾아놓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5천이면 큰 주머니다 이제. 일로 들어가라! 네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결정적 차이예요, 그게. 네. 그동안 우리가 방금 총수님 말씀처럼 도덕적인 잣대로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이 결국엔 남는 장사였다는 역사적 경험이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데로 돌려도 된다는 분출구, 우회로 그렇지. 없이 그냥 눌러서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근데 너무나 영리한 건지 천재적인 건지 주식시장을 먼저 6개월간 붐업시켜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받을 그렇지. 준비를 해놓고 저쪽이야 라고 가리키면 이제 머니무브도 가능하다. 그동안은 상향식이라고 그래서 네모난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동그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향식인데 그냥 네모난 게 밑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걸 중간에 건들려고 하면 건들지 마. 그렇죠. 그거죠. 네모난 거 그대로 해! 아마 조금 안 돼. 네모 반듯하게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지점이 또 가장 다른 점이다. 부동산도 잡힐 것이고 그 돈이 일로 올 것이다. 코스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6천은 몇 달 이내 가요. 이런 얘기는 이런 분들은 못 해요. 나는 해도 돼. 6천은
상반기에 가. 한 2년 좀 지나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야, 저는 토달지 않고 동의하기로 아까 저도 예,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놈이에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아니, 지금까지 5,300까지 올라온 것도 더하기 빼기 맞추는 사람들은 못 맞춰요. 메가 트렌드, 민심, 큰 흐름, 이걸 보는 사람이 맞춘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평생을 부동산에 묶여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맞아요. 겨우 집 한 칸 마련하려고 10년, 20년을 영끌까지 해가면서 힘들게 살았고. 인생을 거기다가 한 3분의 1은 바쳐요. 그래, 겨우 집 한 칸 마련했으면 이제 집 사다리를 옮겨야 돼. 외곽에 있으면 수도권으로,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마포로 가야 되고, 마포에서 강남으로 가야 되고, 부동산 공화국 속에서, 예, 불나방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삶 자체가 부동산에 묶이니까 가처분 소득도 없고, 인생은 늘 힘들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부동산에 75% 걸려있고, 나머지 자산에 25% 걸려있어요. 미국은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식, 유동자산, 현금자산, 투자자산에 거꾸로 70에 걸려있고 부동산에 30이 걸려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경제도 안 돼. 또 부동산은 다 서울에만 몰려있어요. 양극화돼 있어. 지방도 죽어. 맞아요. 또 청년 세대들은 꿈을 포기하니까 나라를 떠나. 결혼은 안 해. 저출산이 아니, 청년들이 가속돼. 보기에는 부동산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도저히. 없죠. 오늘 기준으로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대충 10억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딱 줄 세워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애. 걔 뽑으면 그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30대한테 네가 10억 벌어봐라. 벌리냐고요. 10억이 언제 벌리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 충격으로 또.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막내인데 잘 돌아. 예. 아니, 저 경호해가지고 10억 언제 벌어? 충격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휴대폰 하다가 탁 떨어지고. 자고 있어 그냥 아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관점이 전 되게 감동적인 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 큰 논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가진 자들 괴롭히냐. 두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 가구도 세금 같은 걸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얘기를 하면 뭐 1주택자도 그렇게 괴롭혀. 딱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니 나는 무주택자와 서민과 그리고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식에서 막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버블이다 하면 뭐라고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안 오른 게 많은데? 그럼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이 되게 저는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정부 출범할 때 양반은 서민의 편이 아니라 서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런 점이에요. 과거에 진보 진영은 자기는 엘리트지만 도덕적으로 예민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자기가 서민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맞아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난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원오브 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책들은 다 그런 정책들이고 그게 몸에 와닿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태일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전태일이에요. 아, 표현 좋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이제 약간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적인 그 수많은 문제가 한 점에 모인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이에요. 그렇지. 이거를 건드린다는 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2.0으로 올라갈 것인지 도저히 못 갈 것인지에 관한 진짜 도전을 맞이하는데 그 싸움을 이제 시작했다고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할 것 같아? 유예 안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그걸로 끝날 것 같아? 버티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보유세도 준비돼 있어라고 시사를 했고 똘똘한 한 채로 버텨야지. 비거주 투기용 그 공제 계속 될 것 같아? 이 전쟁이 준비된 전쟁이라는 힌트를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럴 때 부동산으로 먹고 오래 살았던 토건 세력들이 내려놓은 카드가 너 그렇게 하다가는 선거에서 표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도 하죠. 표 생각하지 않으면 할 게 많아요. 아,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헉하는 거지. 뭘로 협박하지? 그 어떤 선출직 공무원도 당선되는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선거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 처음 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협박이고 뭐고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잘 설명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